네, 안녕하세요. 난류유동 6주차 수업입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난류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 그냥 난류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난류의 특성으로 여기서 얘기를 주로 할 게 혼돈성이 있습니다. 혼돈성이라는 거는 뒤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무작이랑은 좀 달라요. 무작이라는 거는 아예 우리가 속을 모르겠는데 그냥 결과도 자기 맘대로 나오는 거고, 혼돈성은 뭔가 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초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결과도 좀 심각하게 많이 변한다라는 거고, 그 초기 조건의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를 여기서 다룹니다. 6주차 수업 초반에는 그 얘기를 하고요. 후반에는 이제 실제 난류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고 소멸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선 혼돈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난류에 대한 난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배방정식은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초기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초기 조건 영향을 받아서 네비우스톡스 식의 결과가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이제 많이 변하는데, 그런 문제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여기 우리 수업 초반에서 하는 얘기고, 결국엔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혼돈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비어스톡스식 자체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비선형이기도 하고 뭐 여러 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네비어스톡스식 대신에 로지스틱 방정식이라는 거를 들고 와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합니다. 로지스틱 방정식이라는 거는 원래는 생명체 개체 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거든요. 혹시라도 뭐 기계학습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고, 값이 0에서 1로 쭉 가다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만 0 근처에서 값이 탕 하고 바뀌어가지고 1로 짱 하고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랑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함수는 아니고, 그거를 포함하는,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부로 쓰고 있는 로지스틱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개체 수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지금 개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새끼를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나옵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 수가. 근데 그 시간에 따른 개체 수 변화가, 시간에 따른 개체 수 변화는 지금 개체가 많으면 새끼를 많이 낳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체 수가 적으면은 새끼를 낳는다고 해도 전체 개체 수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 R이라는 어떤 비례 상수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개체 수로 시간당 개체수 변화. 여기서 시간당이라고 하면 뭐 미분에서 얘기하는 짧은 시간보다는 한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 개체 수가 생기냐, 아니면은 뭐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개체 수가 태어나거나 죽어서 얼마나 변하냐는 지금 개체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그러면은 우변에는 현재 개체수, 여기선 상태 변수라고 했지만 현재 개체수가 주어져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한 함수가, 좌변에는 그 우리가 보려는 상태 변수의 시간 변화율이 나오죠. 그럼 생각해보면 뭐랑 똑같아요? 네비어스톡스식이 속도의 시간 변화율은 우변에다가 우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힘 얘기했잖아요. 중력이네, 점성력이네, 압력이네. 그러면 그게 V하고 P로 주어지죠. 그리고 비압축성 문제에서는 압력은 V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은
지금 속도의 함수로 지금 속도의 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로지스틱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다만 네비우스-스톡스식은 식이 많이 복잡하니까 로지스틱 함수를 갖고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함수의 기본적인 구성은 원래 이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개체가 있으면 걔네들이 얼만큼 죽고 얼만큼 태어나니까 그게 시간 변화율이던데, 요거를 해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t가 무한대로 갔다고 치면은요, 그럼 t가 무한대로 갔다는 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개체 수가 주어지고 그 개체 수가 증가하는 비율인 r이 주어졌다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n은 어딘가로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식만 놓고 보시면 r이 1보다 크면은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고요. r이 1보다 2라고 같아도 무한대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얘는 그냥 0으로 수렴을 해요. 0으로. 언제요? r이라는 그 개수가 조금 변할 때. 그러니까 t는 무한대로 우리가 보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냥 뒀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r이라는 그 어떤 비례 상수가 있는데, 걔가 초기 조건이 1이냐, 1보다 조금 작냐에 따라서 최종 개체 수가 0으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로 팍 갈리거든요. 뭐 실제 생태계가 그러냐면 그건 아니죠. 생태계에서는 뭐 이 R 자체가 상황에 따라 조절이 될 텐데, 그런 거 빼고 그냥 간단한 모델 관점에서 보자면은 R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생태계의 개체 수가 아예 소멸하냐 아니면은 아예 발산해서 폭발하냐, 그 둘 중에 하나로만 갈린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보다는 좀 옛날에 그 뭐 인구론 그런 거 나올 때 그게 여기서 하던 얘기겠죠. 우리가 개체 수가 무한대로 가니까 지수 함수로 증가를 할 거다. 그러면 뭐 그거를 식량이 안 받쳐주면은 다 죽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왔을 적의 로지스틱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류에서 다룰 문제는 이제 아닌데, 애초에 로지스틱 자체도 난류에서 다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혼돈성 얘기하다가 했는데, 인구가 진짜 이렇게 어떤 R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퍽 갈리냐, 그건 아닌 게, 근데 실제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개체 수가 증가는 하는데 생태계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새끼만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니까 생태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로 얘가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수에서 시작했는데 개체 수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지들이 알아서 출생률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생태계에서 균형을 찾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끝도 없이 터져나가지는 않는다. 그건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 관점에서 제한된 함수가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는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수업 이전에 로지스틱 함수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쓰는 로지스틱 함수는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로지스틱 함수에 비해서 더 뭔가 이후에 조금 더 현실적인 생태계의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 수정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모델링의 조금의 차이에서, 여기서는 R값이죠. R값의 조금의 차이에서도 최종적으로 그 개체 수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가 다 갈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겹치면은 초기 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얘가 값이 아예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값들로 흐른다라는 게 난류에서 얘기하는 혼돈성의 기본 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비우스-스톡스식 대신에, 복잡한 네비우스-스톡스식 대신에 같은 미분 방정식 구성인 로지스틱 함수를 들고 와서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조금 더 뒤에 보면은 뭐 비선형성이 약하면은 뭐 그러겠죠. 비선형성이 약하면 일관성이 있는데, 비선형성이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는 비선형 함수잖아요. 뭐 그러면은 얘는 분기가 생기고 그 분기를 거치면은 값이 아예 갈라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분기를 여러 번 거치면은 우리가 예측이 어려우니까 혼돈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로지스틱 함수에서의 그런 혼돈성을 잠깐 혼돈성까지는 아닌데 그냥 값이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난류로 끌고 와가지고 천이 이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난류는 어떻게 발달하냐면은 측류가 흐르다가 어딘가에서 불균형성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추가적인 불균형성을 유발하면서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와동의 집합으로 발달이 되거든요. 그게 난류인데, 그러면은 그 천이가 발생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뭔가 분기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분기에서 뭔가 지금 값에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분기를 지난 결과가 턱턱하고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혼돈성을 가지면서 복잡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 개의 분기점으로 구성된 그런 난류가 선택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레이놀드 수가 이제 커지면은 많은 그런 분기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난류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천이 이론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하고 여기 레이놀드 수 증가 감소가 거꾸로 지금 이해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n이 증가하는 건 분기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스케일이 다양해지니까 원래 유동 크기는 놔두더라도 밑에 가면은 점성에 영향을 받는 유동 크기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점점 더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간다. n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난류에서는 저렇게 뭐 명확히 로지스틱 함수같이 우리가 딱 여기가 분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네비우스식의 구성 자체가 저렇게 시간당 변화율이 지금 상태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값이 탁탁 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게 되게 많을 테니까 난류가 조금만 초기 조건이 달라져도 엄청 복잡하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럼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이전을 추정할 수 있냐?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전 상태를 어떻게 추측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네비어스톡스식 자체가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로지스틱으로 얘기했지만 그 대상 함수가 비선형성이면은 혼돈성이 강해지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비선형식은 무조건 다 혼돈성이 있냐? 그러니까 혼돈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가역적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거면 네비어스톡스식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 대류항으로 인한 비선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소산이 있잖아요. 근데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소산을 뺀 유체역학의 지배방정식이, 그러니까 비점성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오일러 방정식을 들고 오면은 그 오일러 방정식을 가지고 똑같은 해석을 하잖아요. 난류 해석을.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얘도 비선형은 맞아요. 왜냐하면 대류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류항이 있으니까 똑같이 혼돈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은 오일러 방정식은 점성이 없기 때문에 가역적인 현상을 다루고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뒤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나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보존되면은 우리가 이전 상태를 거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이런 가역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서 가역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혼돈성이 발생해서 뭐 이제 상태가 복잡해진 다음에도 유체의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선형성으로 인한 혼돈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게 100%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역적일 때는
우리가 혼돈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혼돈성이냐? 가역성이 있어가지고, 비가역이라서. 가역적일 때는 혼돈성이 아니고요. 비가역적일 때 혼돈성이 적용되는데, 그럼 비가역적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잃는 거죠. 에너지라기보다 데이터를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뭐 어떤 점성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성으로 인해 소산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값들이 다 0이 되잖아요. 모든 그 에너지들이 결국엔 다 열에너지로 다 가버리죠. 열에너지로 가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으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은 원래 운동이 어땠다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비가역적인 거고요.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운동량이고 뭐 에너지고 운동량이고 운동 에너지고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전 상태를 다시 거꾸로 되짚어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혼돈성이랑 뭐 로지스틴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끌었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